자, 이번 시간부터는 공법행위 한번 살펴볼게요. 공법행위.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죠? 19년도 기출이고요. 사인의 공법행위 대해서 설명해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 여러분 그게 없죠? 자,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규정이 뭐 의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에 있어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관도 붙일 수 없다. 이 정도. 자, 1번 부동산 투기나 이주 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네, 이것도 뭐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 신고의 효력이 없다. 여러분, 자, 이거 기억하시죠? 신고 필증은 뭡니까? 사실상 확인행위로서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행위로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 필증 교부 여부가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죠. 자, 2번 신고 필증 교부 여부가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하죠.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 행정처분의 처분성 인정한다. 4번 역시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 양도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 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해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행위, 허가관청의 행위, 요거는 영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 법리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그래서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 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 무효죠. 하지만 이런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자, 우편법 10조 같은 경우요. 요런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요. 자, 10조에는 무능력자가 우편 관서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이 이렇게 나오죠.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하다는 개별법이 있다. 우편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행위 능력에 관하여는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법이 없으면은 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민법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발신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입니다. 부관을 붙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철회 보정이에요. 자,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뭐 할 수 있죠? 자유로이 철회 보정 가능하다. 그 다음 하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또 중요하죠. 요거 민법 제107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의사 표시에 관한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만 이 투표 행위와 같은 합성 행위의 경우에는 차고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비진이 의사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라는 이 비진위 의사표시 제107조 1항 단서의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대표적으로 여군 하사관 전역 지원 사건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는 중요해요. 여군 하사관 전역 지원 사건. 뭐죠? 네, 여군이 하사로 임관을 해서 단기 복무로 하사관으로서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우리 장기 연장 신청하라고 하죠. 장기 복무 연장 지원서를 내라. 그거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복무 연장 지원서와 함께 전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해라. 이게 군 인사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그 방침이 복무 연장 지원서를 낼 때 그와 함께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라라고 한 이 방침에 따라서 여군 하사가 복무 연장 지원서와 함께 전역 지원서 제출을 했다면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네, 네가 원해서 했다라고 봐요. 자, 복무 연장 지원의 의사 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해서 네가 원해서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라고 보지만 너무하잖아, 그죠? 아마 이 여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해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한 거고 너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이 전역 지원서 제출한 이 나의 의사가 그죠?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이 전역 지원서는 무효다. 그 의사 표시는 무효다. 네,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봐요. 오케이. 하지만 전역 지원의 의사 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밑도 끝도 없어요.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므로 그냥 네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이야 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좀 억울하겠죠? 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무효 규정이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판례. 중요합니다, 이거. 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효과요. 네, 효과.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행정행위에는 영향이 없자. 따라서 유효하다. 다만 이런 경우죠.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 요건이다. 전제 요건인 경우인데 그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 부존재하면 행정행위 전제 요건이 결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행정행위의 행정청의 행정행위 역시 무효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인의 공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단순 위법한 사유인 경우 이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서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 그래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죠? 그 공법행위가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통해서 그 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임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주장해야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취소 소송의 효력을 공정력을 배제 제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 위법 사유일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까지요.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돼야 된다. 취소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부당이득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자, 그죠?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와 노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경우, 또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이득은 반환돼야 된다는 공법상 부당이득이요. 판례 입장 정리해야 됩니다. 판례 입장. 자, 1번. 자,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행정 주체도 주장할 수 있죠.
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행정주체, 행정객체 모두 주장할 수 있죠. 1번 옳은 지문이 되겠다. 2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 네. 그러면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5지급 금액의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맞죠? 이것도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등 어떤 사익이죠. 사익을 비교 형량한 후에 그죠?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3번 지문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뭐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죠. 그 법적 성질은 뭘로 보죠? 자, 행정소송의 하나로서의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법령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뭘로 본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거죠. 자, 4번. 정답은 뭐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정답. 자, 그리고요. 4번이요. 4번.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준용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 준용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관한 문제 정리 잘 하셔야 되죠. 19년도 지방직 9급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그 이득의 반환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그죠? 개념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에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원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하죠? 네, 민사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국가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 이득이 된다라고 보죠. 이거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하는 것. 자, 민사소송,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자, 3번, 4번도 잘 중요한 판례고요.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은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이익을 반환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거, 이런 거죠. 행정행위로 인했다. 네. 근데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거나 실효되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지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아직 취소 사유에 그친 경우 아직 취소되지 않았어요.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는 행정조치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했다. 그 행정주체 상호간에 부당이득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객체의 부당이득이요. 이런 것들. 우리 판례는 이 부당이득에 대한 성질 자체를 사건설로 봅니다. 사건설, 공건설 다투지만 따라서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 뭘로 봅니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우리가 다뤘던 판례 중에 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은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거죠.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서 그 뭡니까? 존부나 범위나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공법상 의무로 본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그 성질상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성질은 사건술로 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 대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효과와 적용 범위, 효과 반환 범위요. 자,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사인의 부당이득 모두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민법상 비체 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채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체 변제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없음을 알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 부당이득 등 환수 처분. 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 해당 급부 처분을 취소하면 취소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공익상 필요가 이런 거죠. 징수 처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정당할 만큼 강하다. 그때 별도로 당사자로부터 그 5지급 금액의 별도의 환수 처분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관련된 기출이 나오죠. 자, 잘못 지급된 보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다면 자, 별도의 5지급 금액에 대해서 환수 처분 가능하다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상 부당이득까지 행정 어떤 서론 파트예요. 통론 파트에서 잘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행정자격법이죠. 행정자격법을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도 행정입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네,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빈출되고 있다. 해당 개념 숙지하고 문제 풀어야겠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행정입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좀 정리하시고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